자, 오늘 소개할 그 학습 모델은요, XGBoost라고 하는 학습 모델인데요. 요즘 이제 각광받고 있는 알고리즘들 중에 하나예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트리 기반의 앙상블 학습에서 가장 각광받는 알고리즘 중에 하나고요. 근데 그 뭐 전에 없던 게 갑자기 새로 툭 튀어나온 건 아니고요. 그 그라디언트 부스팅 모델에 기반을 하고 있어요. 여기다가 기존의 그라디언트 부스팅 모델은 어제도 얘기했지만 되게 느려요. 다른 모델들하고 성능을 비교했을 때 굉장히 수행 시간이 느려요. 물론 성능의 그 예측에 대한 그 정확도는 좀 더 나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당연한 수순이에요. 알고리즘들이 좀 더 그 뛰어난 성능을 갖도록 발전을 하면은 그만큼 메모리 소비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연산이 많아지니까. 그리고 다뤄야 되는 데이터의 양도 점점점 늘어나죠. 그래서 이 XG 부스트는요, 기존의 그라디언트 부스팅에 기반을 두면서 이제 그런 속도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어요. 그래서 있으면서 그 그라디언트 부스팅 모델의 실행 시간 및 과적합 규제의 규제가 없는 부분 등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한 학습 모델. 그리고 이 XGBoost가 가장 각광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병렬 CPU 환경에서 그 분산 처리가 가능을 해요. 때문에 기존 모델들보다 수행 시간이 단축돼요. 자, 기본적인 핵심 기능이요. C랑 C++로 구현되어 있거든요. 로 구현된 독립 라이브러리예요. 때문에 sklearn과의 코드 진행이 다소 달라요. 자, 지금 소개하는 코드 패턴은 이제 대부분의 자료들이 XGBoost 소개할 때 제시하는 기본 코드예요. 그러니까 XGBoost 라이브러리의 순정 코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중에 이제 사이클런이 이제 머신러닝 쪽에서는 거의 메인으로 자리를 잡다 보니까 사이클런에 좀 묻어가려는 건지 사이클런 래퍼 클래스를 따로 내놨어요. 그러니까 래퍼링이라는 게 뭐냐면은 어떤 API를 호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절차가 복잡하고 힘들어. 그럼 그거를 함수 하나를 묶어서 좀 간편하게 호출할 수 있게 하는 거를 래퍼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었었던 그 헬퍼 같은 것들이 래퍼링의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존의 이 베이직 코드로 사이클런을 연동해서 그 다른 유틸리티들과의 활용을 좀 하려고 했더니 기본적으로 다루는 데이터 자료형도 달라요. 얘는 데이터 프레임 안 써요. 독자 데이터 포맷을 쓰기 때문에 호환성이 좀 안 좋아서 그 사이클런하고 연동할 수 있게끔 추가 기능을 나중에 내놨어요. 그래서 그쪽을 사용하면은 그 사이클런의 그리드 서치 CV 등을 통해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같은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그 알고리즘 자체의 큰 차이는 뭐 그렇게 막 드라마틱하게 차이는 없지만 성능적인 면에서 굉장히 여기서 말하는 성능은 수행 시간이에요. 이점이 있는 모델이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코드는 세 단계로 제시를 할 건데요. 일단은 데이터는 전부 같은 데이터를 쓸 겁니다. XGBoost의 기본 코드, 그 다음에 사이클런 래퍼링된 코드, 그리고 그걸 활용해서 그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하는 코드. 그렇게 이제 제시를 할 거고요. 그 디테일한 파라미터들은 마지막에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할 때 체킹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패키지 참조해야 되는데
XG 부스트라고 하는 패키지를 먼저 설치를 하셔야 돼요. 내부적으로는 넘파이하고 SCI 파이에 의존을 해요. 자, 일단은 경고 메시지 껐고요. 그 다음에 넘파이를 좀 가져와 봤고요. 그리고 XG 부스트 패키지를 가져오면서 XGB라고 네이밍을 별칭을 줬고, 그 다음에 우리 변수별 중요도 처리하는 거 있었죠? 그거 관련된 그 시각화 기능을 제공을 해요. 그래서 XG 부스트 안에서 플롯 임포턴스. 나머지 부분들은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던 패키지들 그대로 재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프 관련된 패키지, 데이터 가져와야 되니까 판다스,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스탠다드 스케일러, 그 다음에 스모트, 그리고 성능 검증하기 위한 함수들. 스탠다드 스케일러, 핏. 어디서 아, 스모트 핏 샘플. 그치. 핏 리샘플.
넘어갈게요. 모델 객체도 안 만들었구나. 자, 순서가 좀 바뀌었어요. 이거 학습 모델을 먼저 만들고 들어와야 되는데, 자, D 매트릭 객체 만들어서 얘네를 리스트로 묶어야 되는데, 리스트의 각 원소는 튜플이고요. 그리고 첫 번째는 데이터셋, 두 번째는 데이터셋에 붙이는 별명. 얘도 데이터셋, 얘도 별명. 자, 다시요. 오브젝티브가 이제 목적 함수라고 불리우는 건데, 바이너리 로지스틱, 이거는 이진 분류, 멀티 소프트맥스, 얘는 다항 분류. 말 그대로 분류해주는 애고요. 그다음에 멀티 소프트 프롭은 각각의 클래스에 속할 그 확률을 반환해주는 기능. 각 그 일단은 분류를 여러 개를 하는데 각각의 그 카테고리에 속할 확률값. 자, 이렇게 파라미터를 세팅해 주고요. 그 다음에 디트레인, 학습 데이터 넣어주고, 그 다음에 넘 부스트 라운드, 이게 부스팅 반복 횟수. 사이클런에서 n 에스티메이터랑 같은 역할이에요. 실제로 이게 사이클런 래퍼로 가면 이 파라미터 이름이 바뀌어요. 400은 너무 크다. 좀 100만 합시다. 자, 그리고 그래도 이거 하나 마음에 드네 라고 했던 게요. 사실 지금 이 코드대로 가면은 XGBoost가 제공하는 장점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 코드예요. 그 장점은 이제 나중에 뒤에서 따로 얘기하기로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애들보다 학습 속도 면에서 이점을 볼 수 있는 게 얼리 스타핑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그 학습률의 변화가 크게 없으면은 그냥 학습 중단하고 때려쳐라 라고 하는 설정 기능이 있고요. 그 설정을 이제 얼리 스타핑 라운드 10번 이상 학습률의 개선이 없으면 중단해라 라는 설정이에요.
그래도 C로 만들었다 그래서 기대했는데 요거 하나는 마음에 들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에발스라고 해서 성능평가 데이터를 같이 연결을 해줍니다. 아까 만들어 놨던 거요. 자, 뭐 학습 오래 걸릴 거 아니니까 코드만 작성됐으면 넘어갈게요. 자, 학습 결과를 확인해 볼게요. 예측치를 얻어내기 위해서 프리드 프롭스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 건데요. 예측치 만드는 거는 똑같아요. XGB 모델.predict라고 하면서 테스트 데이터를 넘겨주시면 되고요. 자, 이 테스트 데이터는 그 XGBoost 전용 포맷이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이거 전체를 출력하면 예측 결과값 다 튀어나오거든요. 이게 예측 확률 값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다 출력하면은 힘드니까 10개만 출력합시다. 자, 우리가 어제까지 봤었던 학습 모델은 프리딕트라고 하면은 그냥 딱 대놓고 이진 분류일 때 결과값이 0인지 1인지가 나오는 애들이었어요. 근데 얘는 1일 확률을 줘. 그 말은 뭐예요? 0인지 1인지 알아보고 싶으면 반복문 돌리면서 다 체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성능평가. 성능평가는 사이클런에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성능평가 기능을 따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들은 별로 없어요. 자, 성능평가 들어갑니다. 자, 일단은 오차 행률 한번 찍어볼게요. 어저께랑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들어가 보죠. 자, 오차 행렬 컴퓨전 매트릭스 불러와서 네, 출력했고요. 그다음에 성능 지표 값들. AUC도 같이 볼까요? 파라미터가 이렇게 주면 되겠다. 자, 일단 요거 먼저 한번 배포할게요. 여기까지는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예시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 요 파일 하나 PDF 올렸으니까 남은 시간 정리하시고요. 30분까지 정리 충분하죠? 예, 정리하시고 10분 쉬었다가 10시 40분에 이어서 할게요. 아까 이거 피처 네임스 안 들어가면은 나중에 결과 보면 다 변수인 F1, F2 그렇게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자료 구조 만들 때 피처 네임스를 줘야 되는데 지금 학원 PC에서 얘를 리스트로 타입 변환을 안 하면 지금 에러가 났어요. 근데 이거 무슨 이유인지는 저도 확실히는 파악이 안 되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자료 구조 만들고 이제 나머지 거 적합하면 되고요. XGBoost가 제공하는 기능 하나 더 넣어봅시다. 변수별로 중요도 확인하는 그 시각화 기능이 있다 그랬죠? 변수별 중요도 확인. 별거 없고요. 플롯 임포턴스라고 하는 함수한테 XGB 모델을 주시면 돼요. 근데 얘가 파라미터가 서브 플롯 객체를 무조건 요구해요. 그냥은 안 나와요. 근데 이거 하나 하겠다고 서브 플롯을 굳이 만들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서브 플롯을 안 만들 때는 plt.gca라는 함수로 호출하시면은 얘가 리턴 값이 이 그래프의 기본 플롯 객체를 리턴을 해요. 굳이 서브 플롯 만들면서 들어가실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하면은 변수별로 이렇게 쭉 그 중요도를 확인할 수 있는데, 요거 보시면은 비교가 될 거예요. 아까 피처 네임스 안 주고 하면 피처 네임스를 안 주고 하면은 아직 돌고 있어요. 다 이렇게 나와요. F1, F23, F20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 스택 오버플로우를 찾아봤더니 이거를 y틱 함수로 일일이 다 매겨주고 있더라고요. 좀 비합리적인 코드인 것 같아서 퓨처 네임스 적용하면은 결과 확인이 좀 더 매끄럽다라는 거까지 해서 UAG를 조금 더 개선한 틀로 마무리할게요. 자, 아래쪽에 그래프 오케이. 자, 요거 변환해서 배포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진행해 볼게요. 자, 두 번째 예제는요, 첫 번째 예제에서 모델 적합 부분만 교체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하셨던 실습 예제를 한번 복사하세요. 화면. 자, 파일 복사하는 방법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그냥 여기 왼쪽 탐색기에서 파일 선택하고 컨트롤 C, 컨트롤 V 순서대로 누르시면 복사 하나 돼요. 이렇게 하고 파일 이름만 적당히 바꾸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예제는 사이클론 래퍼입니다. 자, XGBoost 라이브러리를 사이클론과 호환을 위해 레퍼링한 클래스가 이제 크게 두 개가 제공이 되고요. 그 클래스를 직접 참조하기 위해서 이제 XGB 클래시파이어라는 클래스를 가져왔습니다. 얘를 가져오면은 우리가 하던 스타일하고 흡사해져요. 그러니까 이제 XGBoost를 공부하실 거라면 이제 여기부터 집중하시면 돼요. 자, 패키지 참조 들어왔고요. 자, 그 다음에 데이터 로딩 및 전처리 코드는 그냥 그대로 돌리세요. 이거 그대로 쓸 거예요. 자, 변경되는 부분 첫 번째. 일단 XGBoost 전용 데이터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기존에 쓰던 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코드 블록 자체가 필요가 없어집니다. 기존의 데이터 프레임 형식 사용 가능해요.
자, 그 학습 모델을 적합할 때 지금 여기 보면은 이 파람스라고 돼 있는 거는 분석에 필요한 파라미터들이고요. 그 밖에 나머지 파라미터들은 이제 시스템 엔지니어링적인 파라미터들이에요. XGBoost 순정은 이렇게 분석용 파라미터랑 엔지니어링용 파라미터가 나눠져 있는데 사이클런 래퍼 같은 경우는 이 파람스라는 딕셔너리를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파람스라고 묶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변수를 다 그 쭈루룩 한꺼번에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몇 가지 파라미터 이름이 바뀌어요. 일단 지금 적혀 있는 얘만 기본적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ETA 파라미터는 러닝 레이트로 이름이 변경됩니다. 그 다음에 넘 부스트 라운드, 이게 그 부스팅 반복 횟수였죠. 이 파라미터는 이거는 기존 호환성 때문에 해놓은 것 같아요. 사이클론 호환성 때문에 바꿔놓은 것 같아요. N 에스티메이터로 이름이 변경됩니다. 그 밖에 지금 여기 사용은 안 했지만 이따가 소개할 파라미터들 중에 이름이 바뀌는 대표 파라미터들 몇 개 더 적어드리면은 서브 샘플이라는 파라미터가 있는데 얘가 언더바가 빠지고요. 그 다음에 람다라고 하는 파라미터는 그 레그 람다, 알파는 레그 알파로 이름이 바뀌어요. 자, 모델 적합을 이제 해보죠. XGB 클래시파이어 하면서 이렇게 필요한 파라미터들을 그냥 쭈루룩 순서대로 다 나열하시면 돼요. 자, 파라미터는 이따 따로 정리하기로 했으니까 일단은 자동 완성이 제시한 코드 그대로 쓸게요. 자, 그럼 이제 얘를 통해서 픽 거시면 되고요. 우리 기존에 하던 대로 그냥 우리가 준비한 훈련 데이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프리즈는 XGB 모델.predict라고 해서 결과 예측하시면 되고요. 자, 모델을 적합하고 학습 결과 확인이라고 밑에 두 줄 코드 있던 거를 밑에 블록으로 옮겼어요. 아까 앞에 예제랑 패턴을 완벽하게 맞추려고. 그래서 프리딕트 함수로 호출하면은 아까 XGBoost 순정률 썼을 때는 이제 분류 결과가 아니라 그 예측 확률 값이 나오는 거였고요. 얘는 그래서 순정을 쓸 때는 분류 결과를 알고 싶으면 우리가 이 결과에 대해서 반복문 돌면서 0.5보다 큰지 작은지를 일일이 다 체킹을 해줘야 돼요. 근데 사이클런으로 호환을 하면서 프리딕트 기능이 분류 결과 표시하는 걸로 바뀌었고 그 덕에 확률은 따로 뽑아내서 이제 원하는 결과를 좀 더 손쉽게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코드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성능평가는 일부러 그냥 기존 코드 활용하려고요. 변수 이름 똑같이 다 맞췄습니다. 그냥 이어서 실행하시면 됩니다. 사이클런 스타일로 변환을 했고요. 이제 이거를 여태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거에 맞춰 봅시다.
자, 임포트를 하나 더 추가할게요. 사이클 런하고 호환을 위해서 만들어진 패키지 클래스라고 했는데 그냥 이렇게 하고 끝날 거면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은 데이터 셋 하나 바꿔주는 거 차이인데 그게 뭐가 어렵다고. 사이클 런하고 호환이 되는 이유는 사이클 런의 기능을 갖다 쓰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자, 그리드 서치 CV 가져올게요. 자, 맨 밑으로 내려서 넘버링 하나 더 늘리겠습니다. 자,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입니다. 자, 모델 먼저 적합합시다. 자, XGB 모델은 XGB 클래시파이어 하고서 파라미터 다 빼세요. 파람스라고 한 다음에 자, 아까 사용했었던 기본 파라미터 3개만 쓸게요. 자, 값은 그냥 임의로 줬고요. 얘를 그리드 서치 CV에다 넘깁니다. 자, 그럼 이후 코드는 뭐 사실 제가 더 이상 제시 안 해도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grid.fit 이라고 하면서 XSM, YSM 주시면 되고요. 자, 베스트 파라미터랑 베스트 스코어 그리고 베스트 모델 만들어내는 것까지. 그럼 이 이후 후속 처리는 이미 여러 번 했죠. 자, 지금 화면은 멈춰 있는데 저는 지금 실행하면서 위에 임포트 구문 실행을 안 하고 내려와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실행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코드 실행하면 시간 솔찬히 걸립니다. 왜냐면 이제 반복문 돌면서 저 파라미터를 다 테스트해야 되니까. 그래도 어저께 거보단 빨리 나와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결과 떴는데요. 자, 이렇게 결과값 나왔고, 그 아까 XGBoost 순정으로 돌렸을 때 정확도 0.964구 나왔는데 그나마 몇 개 파라미터 조금 세팅했다고 0.973으로 띄웠어요. 되게 금방 진행된 거지만 여태까지 배웠던 내용에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느라고 연구는 한 일주일가량 한 코드예요. 잘 쓰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배포할게요. 요 이후 후속 처리는 생략합니다. 자, 최종 파일 조금 전에 이제 배포를 했고요. 내용 이제 쭉 넘어가 보시면은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쪽에 그 파라미터를 정리한 내용을 필기류장을 추가해 놨어요. 자,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지는데 일단은 일반 파라미터. 부스터라고 하는 파라미터는 이제 트리 유형을 트리 베이스 모델, 그 부스팅 유형을요. 트리 베이스 모델 혹은 리니어 모델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요. 기본값은 트리 유형이고요. 그 다음에 사일런트라고 하는 파라미터는 출력 메시지를 보여줄지 안 보여줄지 여부예요. 기본값 0이어서 사이클런 돌릴 때는 별다른 출력이 없었죠. 요거까지 뭐 별로 힘들 게 없는데 이제 nthread CPU의 실행 개수를 조절을 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쿼드 코어라고 하면은 보통 CPU가 4개 장착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몇 개까지 쓸지를 조정하는 거고요. 기본값은 전체를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량이 많아지면은 속도는 빨리 나올지언정 컴퓨터는 버벅거릴 여지가 충분히 많아요. 근데 이 XG 부스트가 요거 때문에 다른 애들보다 속도가 빨리 나오는 거니까 요거는 웬만하면은 그냥 멀티코어 그대로 다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러닝 레이트. 파라미터 이름에 괄호로 표기해 놓은 거는요, 그 XG 부스트 순정을 쓸 때 이름이 이거인 경우고, 이 괄호가 안 들어있는 거는 사이클론 래퍼 클래스 쓸 때예요. 자, 학습률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유형을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기본값이 좀 달라요. 기본 XG 부스트를 쓸 때는 학습률이 0.3이 기본이고요. 사이클론 래퍼를 쓸 때는 기본값이 0.1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부스팅 반복 횟수, 이것도 아까 설명했고, 민 차일드 웨이트. 추가적으로 가지를 나눌지 결정할 때 필요한 데이터들의 웨이트 총합. 이걸 이제 과적합을 조절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데 기본값은 1입니다. 이 값이 클수록 분할을 좀 자제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민 스플릿 로스. 이걸 이제 순정 버전에서는 감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트리의 리프 노드를 추가적으로 나눌지를 결정할 최소 손실 감소 값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감소된 경우에는 이제 리프 노드를 분리한다라는 거고요. 값이 클수록 과적합 감소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과적합이 좀 심각하게 발생한다라고 하면은 얘를 조절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자, 맥시버스는 이제 최대 뎁스, 서브 샘플, 주로 과적합 제어할 때 사용을 하는데요. 데이터 샘플링하는 비율을 지정을 해요. 0.5로 하면은 전체 데이터의 절반을 트리 만드는 데 쓰는 거고, 기본값은 1이기 때문에 그 서브 샘플을 따로 안 만들고 전체를 다 쓰는 거고요. 자, 콜 샘플 바이트리는 그 우리가 어제 봤었던 그 GVM 모델의 맥스 퓨처랑 비슷해요. 기본값이 1이기 때문에 얘도 기본적으로는 그냥 피처를 고르지 않고 전체 피처를 다 한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습에 관련된 태스크 파라미터인데요. 오브젝티브, 이건 아까 얘기했었죠? 손실함수, 바이너리 로지스틱, 이진 분류용, 멀티 소프트 맥스, 다중 분류, 멀티 소프트 프로. 얘는 예측 확률 가능.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에발 매트릭이라는 건데요. 검증에 사용되는 함수를 정의해요. 기본값인 경우에 회귀는 RMSE, 분류는 에러 함수예요. 쭉 밑에 내려보시면은 만약에 그 학습을 돌렸는데 과적합이 심각하다면, 그러니까 학습 정확도는 잘 나오는데 예측치에 대한 정확도가 좀 차이가 좀 크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로 고려할 건 ETA 값을 낮추는 거예요. 근데 ETA 값을 낮추면은 그 반복 횟수는 반대로 높여주셔야 돼요. 그리고 맥스 뎁스 값도 낮춰보시고요. 민차일드 웨이트 값을 높여보세요. 이걸 한꺼번에 다 알아는 게 아니라 요거 먼저 해보고 1번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2번 시도해보고 3번 시도해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서브 샘플하고 콘샘플 바이트리를 조정하는 것도 이제 트리가 너무 복잡해지지 않게 조절하는 여지가 돼요. 자, 요거까지 해서 이제 최대한 우리 수업 내용에 맞춘 그 XG 부스트 코드인데요. 말 그대로 이거는 우리 수업에 맞춘 거예요. 실무용 코드라고 볼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그러면 아까 했었던 순정 버전이 실무용 코드냐, 그것도 아니고요. 머신러닝 엔지니어링 중에 아파치 스파크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하둡하고 이제 같이 해서 분산 처리를 할 때 들어가는 시스템인데, 이거는 뭐 통계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운영체제적인 이야기예요. 이제 XG 부스트는 스파크하고 병합하려고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 파이 스파크라고 하는 별도 모듈을 사용해서
얘를 이제 스파크에다 병합하는 식으로 코드를 짰는데 최근에 XGBoost가 자체적으로 XGBoost 스파크라고 하는 기능을 추가해서 버전을 업그레이드를 했더라고요. 통계 쪽에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었고요. 마이크로소프트